자, 반갑습니다. 네, 어때? 잘 들리세요? 네. 네, 좋습니다. 전부 카페에서 오셨나요? 네. 카페에서 오신 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다수고. 좋습니다. 소개로 오신 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소개도 의외로 많이 있으시네요. 일요일날 쉬셔야 되는데 그래도 또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신 만큼 여러분들이 또 받아 가셔야 되니까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는 거고. 근데 카페 통해서 오셨으니까 대부분 다 뭐 글 읽어보시고 동영상 같은 거 다 보시고 그렇게 오신 거죠? 최근에 그 몽골 병원 관련해서 그 캐시빈 그 동영상도 다 보셨나요? 네. 보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많이들 보고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좀 쉬운 것 같네요. 네, 왜냐면 관심도 있으시고 또 카페 통해서 글도 보시고 오셨고 그러시니까 또 동영상들도 또 많이 보셨을 거고. 그럼 오늘은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위주로 제가 강연을 좀 하고 또 체험을 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데 광고를 내서 오시면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니까 설명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카페에서 오셨고 또 지인 소개로 오셨고 하니까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뭐 비가 있냐 없냐 얘기를 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카페에 가입을 하셨다는 거는 어쨌든 이쪽 분야에 관심도 있으시고 또 꾸준히 이렇게 살펴보셨던 분들이니까 오늘은 그 강의 방식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꺼리끼지 마시고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불교에 관한 것도 괜찮고 기공에 관한 것도 괜찮고 제가 이제 해외에서 지금 이렇게 학교도 진행되고 이번에 이제 또 미라클 병원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고 또 여기서 뭐 칩이나 대체약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또 해외 뭐 진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혹시 기술연이나 이런 걸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 그럼 칩이나 수기요법이라든가 이런 대체약 쪽을 하고 계신 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관심이 있어서 왔다. 이게 더 제일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카페에서 제 강의 동영상도 보셨죠? 네. 그 반복하는 것보다, 그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질문 답변하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글로벌하고 질문. 네. 여기 부산에서 하신 분이 있는데 인터넷에 한번 봤는데 전기공 뭐 자발기공이라고 장시자라면서 여자분이 나왔는데 그거하고는 뭐 어떻게 다른지. 그건 제가 그분을 몰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보니까 뭐 저 산속에 가서 이렇게 뭐 행동을 이렇게 뭐 길을 받아가면서 막 손을 이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거 해가지고 길을 받아서 뭐 자기 회원들한테 전달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그분을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그분을 알면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자, 그럼 그 얘기 나온 김에 원래 제가 수련할 때만 해도 제가 지금 참 격세지감을 많이 느껴요. 저도 제가 지금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횟수로 따지면 25년 정도 되나?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단전호흡 이런 말이 없을 때, 그러니까 기술을 한다, 단전호흡 한다 이러면 도 닦고 산에 가서 머리 기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시절이었었죠, 그죠?
그러다가 지금 많이 변했고, 또 저희 사부님이 있을 때만 해도 단전호흡 도장들이 참 많았어요. 단체도 많았고, 그런 데서는 이렇게 단전에다 기를 모아서 네? 임동맥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단전에 기가 먼저 모인다든가 중단전에 모인다 그러면 다 잘못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외부에서 기를 받아서 준다 이 개념 자체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부님이 그런 얘기를 처음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공격을 참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오히려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우리는 단전호흡으로 부작용 생긴 사람들 치료하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사부님이 그때 1세대로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고, 제가 한 8년 전부터 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받아서 준다 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모아서 준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네? 모아서 준다 그러면 자기가 모은 만큼 나가면 또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한계점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 컨덤 터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은염으로 땡겨서 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은 또 사실 좀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컨덤 터치나 이런 걸 보면은 내 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해오리처럼 기가 들어와서 내 몸을 통과해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다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타기가 또 들어와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몸이 안 되고, 그것도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잘못 터치를 했다가 연가가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레이키 같은 것도 원래 또 마찬가지고, 지금 아일랜드에서 저한테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다 레이키 마스터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 레이키 협회 회장, 부회장, 총무 다 지금 제 대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받아서 전달해준다. 요 개념도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을 쓰긴 하는데, 조금 다른 거는 제가 직접 이제 기를 넣어서 경맥을 다 열잖아요. 열어서 그 와중에서 자기들이 또 수련이 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몸이 돼요. 그걸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몸이 된다.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발봉을 하고 치료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가를 해줘요. 그런 상태면은 큰 무리들이 없어요. 지금 다들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내가 은염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문제 생길 게 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을 찾을 때, 저도 이제는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웬만하면 이제 다 아는데, 그죠? 근데 좀 작게 산에서 산기도 하다 내려와서 뭘 하나 찾았어. 그런 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스승을 찾으러 다닐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어. 그것만 딱 아시면은 되게 좀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서 꼭 물어보셔야 되는 게, 기를 줄 수 있습니까? 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단전호흡 할 때는 이 말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는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수련해 나가는 거다. 받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정말 이 사람이 에너지가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를 한번 받아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까? 그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수련 체계가 있어야 되고, 누구나 그 수련을 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예전에 여성동화라든가 막 이런 이렇게 잡지들이 좀 힘이 있을 때, 언론에서 영향력이 있을 때, 또는 이려서울이든 주간현대든 그 주간지들이 옛날에 참 많이 팔렸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 게 힘이 있을 때, 그런데 강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번듯하게 잘 해놨어. 보면 이게 다 도사풍에다가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생겼냐라고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이게 많았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가 뚜껑 막 들어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라든가,
또 산에서 이제 조난을 당하는데 미끄러져서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절히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막 뜨거워지더니 몸에 힘이 생겨서 그걸 기어 올라오고 나서 사람들 보면 아픈 데가 보이고 만지고 나섰다.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영적인 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무속인들이 뭐 산신양면도사라든가 이렇게 그 신을 받잖아요, 그죠? 신을 딱 받으면 첫 번째로 무속인이 제일 하는 게 예언 능력이죠. 사람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랑 또 비슷하게 같이 갖춰주는 게 치료 능력이에요. 사람을 만져서 치료하는 거. 또 뭐 할아버지가 시켰다 그러면서 신침을 놓기도 하고 신고. 또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나도 제가 예전에 그 무속인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스님 되기 전에도 운명이나 숙명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유명하다는 데를 다 찾아갔었어요. 그 당시에 책이 어디 용한 점집 없나 모르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한 50군데를 제가 한번 다 찾아다녀보고 그래서 이제 역학하고 신점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제가 그땐 제가 스님이 아니었으니까 삼촌 나도 옛날에는 만져서 사람 치료 참 잘했다고. 그래서 뭐 자궁암 걸렸는데 자기가 만졌는데 피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자궁암이 났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무속인들이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그것도 의무동원이란 말이 있죠. 의학하고 무속은 뿌리가 같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무속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었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하면 대부분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남한테 전수를 못 해줘요. 자기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또 그건 실제 자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능력이 생겼습니까? 꼭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생님처럼 되려면 얼마나 수련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질문을 꼭 그걸로 하셔야 돼. 그렇게 돼서 이러이러한 수련을 거쳤을 때 어느 정도 되면 이 경지에 간다. 여기 이제 맞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호흡 수련하는 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는 너무 오래 걸려요. 실제로 여기서 10년, 뭐 20, 30년, 짧게는 10년, 길게는 뭐 30년까지 이렇게 수련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발봉이 안 돼서 저한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밖에 수련하는 꽤 큰 단체에 원장급들이 와서 저한테도 공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발봉이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나왔는데 꼭 물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대표적인 단체들 지금 사이비화된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시키는가 그걸 꼭 살펴봐요. 수련하는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시킨다던가 종교적인 그런 색채를 너무 많이 띠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한번 살펴보시고 꼭 저한테 수련을 안 하시고 다른 데서 수련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거를 잘 체크해 보시면 그리고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던가 받는 데는 계속 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딱 내면 평생 회비로 이렇게 가격도 지금 해놨는데 네? 그렇지 않고 뭐 몇 억씩 쓰는 경우도 있고 어제도 상담을 한 명 왔는데 어느 단체에서 한 5천만 원 썼대.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돈 쓰기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살펴서 가시면 돼.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아까 그 얘기를 하신 분이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산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몸을 자기가 잘 터뜨려서 올바로 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더 빙의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말한 네 가지를 잘 통과를 하면 그래도 괜찮다. 네? 또 질문? 만약에 이거를 외국에서 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그 과정으로는 제도하에서 수련을 할까요? 일단 외국에서 의사가 된다. 지금 말하는 한의사를 얘기하는 거니까. 기공. 네. 그러니까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법이라는 게 없어요. 네? 우리나라만 강력한 의료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말고는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만 진단권이 있어요. 진단을 해서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의사, 한의사만 할 수 있어요. 한약사도 물어보면 안 돼. 지금 약사도 진단을 하면 안 돼요. 원칙은. 예전에는 했었는데 의학 분업되면서, 그리고 워낙 강하게 지금 걸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법이 세계에서 제일 세요. 근데 외국은 내가 기치료를 한다. 그걸로 누가 시비를 건다거나, 외국은 법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기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는 다 아실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런 레이키 시술을 한다든가, 그런 협회에서 뭐 그런 건 자격증을 받았어. 그걸로 내가 이렇게 길을 넣는다. 그게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또 내가 닥터다 이럴 수는 없죠. 닥터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지만 뭐 내가 뭐 경제학 박사야, 닥터다 그래도 되는 거 외국은. 경제학 박사나 의학 박사는 똑같아요. 닥터라고 다 똑같이 써요. 우리가 영어로 닥터하면 의사를 나타내는 거지만 경제학 박사도 닥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기치료를 한다. 이건 아무도 안 걸려.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침을 놓는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어떤 침이라는 바늘이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나라마다 달라. 나라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데는, 웬만한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따로 법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학교가 있는 아일랜드 있죠. 아일랜드도 누구나 할 수 있어. 법이 없어. 하다가 이제 잘못해서 상해죄가 적용될 수는 있어도 침을 놓는다고 해서 침 놓는 게 불법이다 이런 건 없어. 그리고 따로 침을 놓기 위해서 꼭 시험을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대신에 아일랜드에 침부사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가 이제 3년제 대학을 나와야 돼. 그러면 그 협회에 가입이 되고 그 협회에서 시험을 봐.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협회 회원이 돼요. 그러면 보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보험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럽에 지금 칼리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한의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학이 우리도 3년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1년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그 라이센스 그 졸업장을 받았어. 아일랜드 영국 오픈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또 특별한 법이 없는 유럽 국가에서 오픈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스페인도 법이 없어요. 대신 독일은 내추럴 패시 나투어 하일 플라식스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연의학 법사 같은 건데, 침 놓고 한약 처방해서 지을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고 보험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독일어로 시험 봐서 붙으면 돼. 네? 그리고 스위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나오면 스위스에서 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라마다 다 기준이 달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일단 아일랜드, 영국 100% 확실해요. 영국도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서 하는 건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남미도 마찬가지.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서는 그냥 미용사 자격증, 피부 미용사 자격증 3개월짜리 있으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브라질 이런 데서는 아예 자격이 없어. 아무나 가서 하면 돼. 수지침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일반 수련을 몇 번 했는데요. 지방에 있어서 자주 오지를 못하는데 보니까 자가 수련은 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수련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는지. 그거는 한 3, 4개월 정도 수련하시면 오라 체크해서 이제 수련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걸 왜 그러냐면 혼자 수련하다가 두아인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 경험상
10명 중에 1명꼴로 있어. 근데 본인이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다 된다라고 해놨어요. 그 10명 중에 1명은 주화인마가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인마가 0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화는 이때 호흡을 오래 참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죠. 하기운이 위를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탁 쳐요. 그래서 뇌에 이상이 일어나는 거를 주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마는 말 그대로 마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빙의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호 호흡 수련, 소위 명상 이런 걸 하다가 빙의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정말 많이 봤고, 그걸로 고통받아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에너지가 좀 이렇게 깨끗하고 한 그렇게 1m 이상은 오라가 나와서 연가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때, 그때 제가 혼자 수련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본인들 집을 다 안 가봤잖아요. 그 집에 수맥이 그러는지 지자기가 그러는지 귀신들이 몇 명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10명 중에 9명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되면 우주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일반 수련 3개월, 길어야 6개월 하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기간은 참으세요. 조심. 이 우주 천지에 기가 발생되어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발생되게 된 그 원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발생되어 있는 건지 하고, 두 번째는 그 발공을 할 때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게 발공이 되는 건지. 앞에 질문은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너는 나보고 지구에 왜 공기가 있는지 말을 하다가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산소가 존재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우주가 만들어질 때 자, 우리가 물질의 최소 단위를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톤이라 그래. 에너지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입자를 다 파고 들어가면 5가지 입자로 보고, 그 중에 한 입자가 힉스 입자라고 해서 재작년에 발견됐어요. 신의 입자. 다른 입자한테 에너지를, 질량을 전해준 입자가 있다. 이게 발견이 안 되다가 힉스라는 과학자가 지금 발견을 해서 힉스 입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들어가 보면 에너지 스트링으로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런 것들이 조합이 해가지고 물질들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에너지가 합쳐져서 5개의 소립자를 만들고, 소립자가 12개의 밀입자를 만들고, 12개의 밀입자가 핵과 전자를 만들고, 핵과 전자가 결합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한 100여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분자 구조를 이루면서 우주 산만만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에너지가 존재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어질 때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원래 있었던 플러스 마이너스 진동 에너지. 네? 무국에서 우리가 동양으로 얘기하면 우주가 이렇게 동그랗다고 보는 게 맞죠? 이 경계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네모나 세모가는 더 될게 그죠? 그리고 같은 단위 원적에서 가장 많은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게 원의 형태. 자, 그래서 이렇게 무국 상태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걸 이루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는 요 지점에서 물질계가 창조가 됐다. 그래서 그 상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존재했냐, 이건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던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원리는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발공이 되는 원리는 그거는 쉬워. 그냥 발공이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를 남한테 주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내 거를 줄 것인가, 밖에 거를 줄 것인가의 차이인데, 물론 나도 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 몸에서 전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도란스 역할을 할 정도의 힘은 나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내 걸 순수하게 내가 축전을 했다가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땡겨서 주는 게 빨라요. 근데 우리는 다 기를 받고 살고 있어. 벌써 다 기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의 수압을 못 느끼고 살죠. 물고기는 여러분들이 기압을 느끼고 사나요? 우리가 1기압하에서 살죠. 공기의 무게도 상당히 무거워.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공기의 무게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라는 철이 뜨는 거야. 무게가 없으면 그냥 쭉 떨어져요. 못 떠요. 네. 공기의 무게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공기가 상당히 무겁다고. 여기야 하에 있을 때 공기의 무게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못 느끼고 살죠.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흐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못 느끼고 사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평상시에 계속 기가 돌아다녀. 아니 여러분들 심장 소리가 들려, 위장 소리가 들려, 대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느껴져.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못 살아요. 못 살아. 약하게 소리만 예민해져도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평소 그런 기운은 못 느끼고 사는 거야. 근데 호흡 수련이든 어쨌든 기를 모으는 수련을 하면 왜 느껴요? 평상시보다 더 많아지니까 그 이상의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거야. 우리가 1기압이 있다가 갑자기 2기압이 됐어. 그러면 뭐 알아. 중력이 있다가 갑자기 중력이 없어졌으면 몸이 힘들죠. 네? 그러면 아는 것처럼. 그래서 발공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련하지만 이제 제가 직접 기를 넣어서 경맥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통로화를 시키면 보통 사람이 받아서 쓰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를 공간에서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 땡겨서 내 차크라들이 있잖아요. 7개 차크라가 변환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달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발공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좋아요. 아주 이렇게 강의하니까 좋네. 자기 수준에 맞는 강의도 되고. 그런 말이죠. 기본 수련하고 일반 침이나 약을 쓴다. 그럴 때 어떤 게 그 효율적이고 또 효과 차이 어떤 걸 침과 약을 쓸 때 좋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다음부터는 손을 좀 들고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어요. 일단 동양의학의 시작과 끝은 무조건 기야. 침을 놓는 것도 뭘 움직이는 거예요? 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침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기를 조절하는 거야. 모든 의사들이 옛날에 이 기술을 해서 기를 직접 넣어서 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그러면 다른 걸로 자극을 줘서 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침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경락의 혈점에다가 침을 자극을 줘서 결국 우리가 보살을 따지죠. 침을 놔서 보하고 사하고. 그래서 기가 흐르는 방향으로 침을 놓으면 보법, 침을 꽂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보법, 홀수로 돌리면 보법, 기가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침을 꽂으면 사법, 왼쪽으로 돌리면 사법, 그 다음에 짝수로 돌리면 사법,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허하다 하면 보할 때는 보법을 쓰고, 너무 실할 때 깎아내릴 때는 사법을 쓰고, 결국 침도 조절을 하는 거야. 그죠? 조절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침이라는 그 바늘을 몸에 꼽아서 자극요법을 줘서 조절을 해. 예? 기가 모자라면 보충해주고, 너무 넘치면 좀 빼주고, 막힌 데는 뚫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기로 딱 넣어서 기를 쫙 흘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막힌 거 뚫어주고, 보할 거 보충해주고, 나쁜 사기는 밖으로 빼버려. 어떻게 더 파워풀 하겠어요? 응? 기공의 힘 파워풀 하겠죠. 당연히 파워풀 하죠. 대신에 약은 먹어줘야 되는 건 먹어줘야 되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피가 부족해. 기를 넣었다고 해서 피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씁니다. 아시겠어요? 자, 기를 넣어서 피를 만들어주는 뭐 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을 줘서 피가 좀 더 잘 생기긴 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장기에 그 물질 자체가 없어. 그 물질을 기를 넣어서 장조할 수는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기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기만 먹고 살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 일시적으로 위장에 자극을 줘서 배 안 고프게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한 일주일 굶었어. 기 넣었다고 배가 부르지 않아? 그럼 먹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으면 해결돼. 자, 요런 거는 약에서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뜸이나 약이나 침이 하지 못하는 그런 또 많은 부분들을 기공이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하면 침이 최고다. 약한 사람은 약이 최고다. 수기요법 하는 사람은 수기가 최고다. 그 수기요법 내에서도 카이로프락터 닥터들은 자기들이 5년 공부했다고 그렇게 힘주고 그 안에서 또 할법이 최고다. 동방할법이 더 좋다. 수정기공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죠? 제가 그리고 기공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의를 전수로 다 공부를 했고 병원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방 공부도 했고 거기다 기공도 하고 수기요법도 제가 다 했고 그죠? 웬만한 대체요법들에 섭렵을 했잖아.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증이 다르다. 우리 병원에 환자들이 와도 침 넣을 때가 있고 약 써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고 물리치료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또 질문? 제가 신장 수술을 하고 그때 했었는데 어제 자는 때 뭐 전기가 찡었고 전기 들어가면서 그런 게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주물러서 자다 보면 뭐 전기가 찡 가는 거 없지 지나가는 거 어느 식으로 또 힘이고 그거는 그냥 수련하시면 돼. 장기도 뭐예요?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지? 모든 물질은 에너지 스트림으로 되어 있다. 기공사가 기를 넣으면 뭐예요? 그 장기가 에너지 파장이 흐트러져 있어. 그럼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마켓트가 있으면 열어줘. 그죠? 또 뚫어주면 돼. 네? 또 부족한 거 채워주면 돼. 혹시 나쁜 게 있으면 빼주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련을 하면 다 좋아져. 여기서 제가 너무 잡념이 자꾸 생겨지고 나가고 조심을 한다고. 그러니까 잡념이 생기는 것도 그러고선 그게 이제 어떤 때 가끔씩은 전기가 오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이제 잠깐 제가 얘기할게. 다른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수련을 해서 잡념을 없애는 것도 수련 일종이지. 스님들이 머리 깎고 제일 많이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잡념이에요. 잡념.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덜 생기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다 좋은데 자기 개인적인 질병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거는 너무 그래. 예? 뭐 변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내가 서 진단하고 치료를 해줄 수가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떠나서 궁금한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학을 배우게 되면 그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기간 그리고 비용 어떤 대체야? 지금 말씀하시는 수기랑 침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